자,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 본 거를 이제 쭉 봤는데, 시험 본 것 중에, 조금 이제 이상한 부분들, 여러분이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이 좀 틀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도면을 보면, 이건 이제 A반 문제였는데, A반 문제 중에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중에 쉬운 것 중에 속했어요. 다른 것보다. 이건 이제 공통 문제였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쉬운 문제였죠. 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걸 한 번에 그릴 거냐, 아니면 나누어서 그릴 거냐,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나눠서 그려야 되는 형태의 모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보면 한쪽 면이 균일하죠. 그 다음에 정면들을 보면 정면도의 모든 형상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나눠서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정면도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형태죠. 예를 들면 지금 정면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를 외곽을 따면, 그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고 두께만 주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평면도가.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뭐 사소한 것 좀 처리 구멍 뚫고 여기 라운드 주고 이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얘를 나눠서 그린다고 여기 따로, 뭐 요만큼 따로, 요만큼 따로, 또 요거 붙여서 요만큼 따로, 또 이렇게 나눌 필요 없다는 거죠. 또는 뭐 이걸 오른쪽 걸 먼저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른쪽 거 그리면 복잡해지죠, 되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정면도가 가장 형상을 많이 포함하고 치수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도 위주로 우리가 스케치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경우도 정면도를 이걸 위에서 보는 장면을 잡았죠? 그 뭐냐면 정면도 우측면도 그린 거예요. 그죠? 정면도에 형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면도를 그려서 두께 주고 작업하면 좀 쉬워진다 이거죠. 얘는 물론 한 번에 작업 안 하고 원통 먼저 만들고 옆에 거 붙여서 높이면 뭐 되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한 번에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것 중에 치수도 한 번에 못 이렇게 고치는 방법을 내가 얘기했는데 아마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몇 가지 시험 문제 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작업 디렉토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작업 디렉토리. 그래서 뭐 바탕화면에 자기 이니셜 있으면 여기다 작업 디렉토리. 그 다음에 옵션 가서 구성 편집기 맨 처음에 하는 거 단위에 맞춰라 그랬어요. 단위에 맞추거나. 단위에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구성 편집기 와서 템플레이트 솔리드 파트, 템플레이트 디자인 어셈 두 가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밖에 안 하니까 도면이나 이런 거는 2학기 때 할 건데 지금은 아직 어셈블리하고 솔리드 파트 정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단위 맞추면 되죠. 현재 MMNS 파트 솔리드 맞춰져 있고 디자인 가면 MMNS 어셈 디자인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그냥 이제 컴퓨터를 불러오지 않은 상태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치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찾아야죠. 여기 와서 불러서 찾아보기. 주로 어디 있냐면 프롬 깔린 데 있어요.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PTC. PTC가 회사 이름이에요. 이거 크리오 만든 회사가 PTC예요. 여기 안에 저는 여러 개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만 4.0이면 4.0만 보이겠죠? 그 다음에 M버전. M버전은 뭐냐면 4.0 중에 이제 버전을 계속 높여서 나와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얘도. 얘는 큰 버전이고 밑에 있는 M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뭐 040, 060, 020, 그러니까 얘에 갖고 있는 잘못된 부위를 계속 수정해서 패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커먼, 템플레이트. 이 안에 보면 이제 단위가 다 있어요. 끝에 가면 여기
MMNS 파트 솔리드 이렇게 있고 이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미리 계열 킬로그램 세컨드 길이 무게 초 시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 MMNS는 뭐냐면 길이 힘을 뉴턴이라고 본 거예요. 뉴턴 공학단에서 뉴턴을 많이 쓰니까 그 다음 S 이렇게 된 거죠. 시간 초 세컨드. 그래서 뭐 이거를 써도 여러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면 이거 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비슷한 걸로 또 있는데 그거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정을 안 하면 보듯이 인치 계열로 돼 있어요. 인치, 파운드, 세컨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거 쓰지 마라 그랬어요. 똑같은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다이렉트 붙은 건 다른 거예요.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따로 있어요. 얘는 또. 이건 뭐냐면 모듈마다 틀린 거예요. 이건 솔리드 내가 할 때 지금 시작을 솔리드로 할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NC 몰드 할 거냐 뭐 이거 종류에 따라 다 단위가 틀려요. 이걸로 하는 거고 이렇게 지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어셈블리가 마찬가지 가서 똑같이 찾아보기 해서 MNS 디자인, 어셈 디자인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셈 요거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파일 생기는 거. 우리가 저장하면 똑같이 A라고 주면 A.prt 근데 뒤에 넘버링이 붙어요. 그죠? 그거를 뭐 쓰면 나중에 고치기 쉬운데 여러분은 그게 오히려 힘드니까 여기 save file iteration 있어요. 찾기 하면 여기다 save file 이렇게 찾으면 시작하는 게 나와. 이걸 이제 노로 해놔야 된다. 노로 그러면 안 생긴다 그랬어요. 안 생긴다. 이터레이션 파일이 안 생긴다. 그래서 확인. 자,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 할 때 불러오면 된다 그랬죠? 블록이 그러면 작업 파일, 작업 디렉토리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오면 보면 save iteration no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딱 만지는 거 3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험 본다 만약에 갔는데 없다 그러면 이거 3개 만지면 돼요. 당장은 이거는 이제 버전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 있고 그런 건데 이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까지 못하겠다. 그냥 할란다. 그러면 시작할 때 해서 이거 꺼야 되죠. 부품일 때 끄고 자 문제 ext01이다 먼저 주고 확인하면 단에게 물어봐요. 여기서 이게 안 보인다 이거죠. 이게 이제 딴 거 잡혀 있을 거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있으면 요건데 없으면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 찾아보기야. 똑같아. 그럼 템플레이트로 바로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방법은 같은데 매번 하는 것보다 한번 컴피그 해놓으면 불러다 쓰면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컴피그에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번 컴피그 파일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복사해갖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불러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테레이션도 노로 해놓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자, 정면도의 그림을 먼저 그리면 된다 그랬죠? 여기부터. 그래서 밀어내기, 배치, 정의. 가능하면 우리가 시작을 프론트에 편하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형상을 러프하게 그려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지만 2D는 치수를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정의하고 그리죠, 그죠? 근데 3D는 치수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죠. 치수를 바꾸면서 형상을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중심선 그려놓고 나중에 좌우 대칭하자.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늘색 치수가 보이는데 이걸 바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치수를 새로 넣어도 돼요.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치수를 넣어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치수가 있어요. 요거 똑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겠죠, 그죠? 치수. 자, 여기 보면 양쪽 치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반밖에 안 그렸죠. 양쪽에 넣는 치수 가르쳐 줬었죠. 치수 얘가 여기까지 반대편에 얼마예요? 그럼 양쪽 다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치수가 지금 172인데 내가 넣고 싶은 치수는 35예요. 막바로 주면 형상이 어그러져요. 왜냐면 치수를 맞추니까. 그래서 치수는 나중에 한 번에 넣자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넣는 치수는 진하게 나오고 내가 그릴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치수는 연하게 하늘색으로 나오죠? 넣으면 되죠. 자,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전체 치수는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저기 있는 대로 화면에 있는 대로 다 넣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수 고치지 않고 한 번에 고치지 않고 일단 다 넣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제 도면대로 붙여보겠다 이러는 거죠. 가로 치수 다 넣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반대편은 얼마냐? 3번 찍는 거예요. 3번.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반대편까지는 얼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뭐가 걸리는데 뭐가 걸리냐? 동일 길이가 하나. 요거 자동으로 잡혔네요. 그럼 삭제하면 풀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즘 치수 준 것들 이렇게 그죠? 이것들 내가 보면서 고치면 되겠죠? 자,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치수를 다 잡아요. 자, 여기 들어오죠? 내려보면 내가 넣은 치수가 다 보이고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 된 치수는 박스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샤트 움직이면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죠? 솔리드 할 때 내가 맨 처음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치는데 이걸 켜놓으면 고치면 바로 고쳐져요.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끕니다. 끄고 고치면 자, 여기 내가 그 치수를 넣은 순서대로 쭉 나와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 35 엔터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113 전체는 64 여기는 30 그 다음에 여기는 14 그 다음에 여기는 17 여기는 25 여기는 13 다 되고 확인하면 형상이 어우러지지 않고 내가 넣은 치수 그대로 만들어진다. 어우러진다는 건 갑자기 한 치수가 작으면 형상이 뒤틀려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해줘요? 이제 대칭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대칭 복사하면 바로 안에 딱 찼다고 나오죠. 자, 두께는 얼마냐면 여기 있죠? 32 얘네서 Ctrl+T 자, 이런 거는 양쪽 대칭으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중앙에 그죠? 양쪽으로 중앙을 또 쓰죠. 그러니까 중앙을 쓰려고 양쪽 대칭 32 거의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요 C 앞에 4는 4개 있다라는 뜻이고 요거 4는 4개 하나 둘 셋 넷 C는 챔퍼의 약자 그래서 못따기 1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못따기 10 선택하면 되죠. 모서리 하나 둘 셋 자, 여기 모서리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돌려야 되죠. 근데 안 돌리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우스 갖다 대고 모서리가 있는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뒷면이 잡혀요 이렇게. 그죠? 어셈블리 할 때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잡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이 2개 뚫어져 있네요. 그죠? 구멍 뚫으러 가보면, 여기서 그냥 뭐, 홀로 뚫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그려서 해도 돼요. 중앙선 여기 있으니까, 참조로 프론트 평면을 잡으면, 여기 나오죠? 부성선. 자, 여기에 원이다. 원의 크기는, 얼마냐? 지름이 11. 그래서, 2번 클릭하면 지름값. 오른쪽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죠? 여기 움직이면 땅 걸리면서 는 표시 나오죠? 똑같다. 치수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니? 했더니 87. 자, 문제는 얘가 정중앙에 있느냐라는 건 모르죠? 그럼 이제 한쪽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87에 나누기 2. 87에 나누기 43.5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 재질 제거 반대 방향 뚫는 건 전체 이렇게 뚫어졌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홀이 있네요. 그죠? 이쪽에도 홀 뚫어보면 이렇게 여기 뚫을 거예요. 그럼 중심 잡아야 되니까 프론트 여기에 원이 얼마냐면 13파이 2번 클릭 이렇게 해서 13파이 높이는 얼마냐 46 여기 46 있죠. 도면을 이제 정확히 보는 습관도 가져야 되죠. 그죠? 2학년이니까 46 간단하죠. 이제 이거는 자 그래서 가운데 홀을 뚫고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라운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를 이렇게 이제 라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기로 이면을 잡았는데 자 보면 도면에 보면 라운드가 35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이제 도면을 잘 보면 35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중심이 여기구나. 그죠? 이 면에 딱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35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죠. 그럼 30에서 반지름 35다. 그럼 얼마예요? 65가 돼야 되죠. 전체 높이가. 근데 64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중심이 이면이 아니라 내려와 있어요. 1mm 내려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려보면 알아요. 그려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은선 처리해서 보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그 면이거든요. 그럼 참조로 이 면을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여기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예를 들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35 이렇게 하면 이 면을 넘어가요. 그죠? 면을 넘어가 버리죠. 이게 면인데 이만큼 넘어가죠. 그러니까 잘라내면 이렇게 되고 평면 되고 라운드 되고 이상해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이 여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죠. 중심이 여기가 아니다. 중심이 어디냐 라고 봤더니 라운드가 35니까 여기서부터 맨 여기는 아니까 여기는 이미 알죠. 여기부터 35인 지점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그리고 35를 준 다음에 이걸 탄젠트로 여기다 이렇게 딱 맞대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가 필요 없는 구석이 된 거죠. 왜냐면 이거 잘라내야죠. 이거 잘라내려고 하는 거죠. 양쪽 구탱 라운드로 지르게 하려고 해.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이렇게 뭐 더 크게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이쪽 거 필요 없고 이쪽 거 필요 없고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재질 제거, 반대, 전체 하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이게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구멍 뚫고 라운드 고 다 있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운 게 이제 별로 없는데 요 위에 면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억제를 한 다음에 이걸 라운드로 해서 35 해서 여기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모서를 기준으로 라운드를 쳐버리기 때문에 이쪽 평면 위의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일반 라운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또는 아크로 잘라내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A번 문제 중에 이 문제도 굉장히 쉽죠. 그죠? 왜냐면 그 도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형상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단면이 보이죠? 물론 여기 이제 단차가 되어 있는데 이건 깎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그려놓고 작업을 해도 무방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만 따내면 되는 거니까. 쉽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도면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금 각도가 아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45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45도 따주고, 나중에 위에서 홀 잘 내주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도면들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려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서 그려야 돼요. 나눠질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에 파지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다 그린 다음에, 그죠? 양쪽에 날개 붙이고, 안에 거는 라운드로 파내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얘가 몇 번째냐 하면 뭐 세 번째인가? 자, 템플릿 끄고 단위비 확인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뭐 위에서 사이즈를 만들어서 가도 되고, 그죠? 옆에서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밀어내기 프론트면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네모 해볼까요? 그냥 막바로 이렇게 그냥 네모 하는 거죠. 그죠? 전체 치수가 얼마냐면 76. 이건 뭐 바로 줘도 되겠죠? 수정할 거니까. 이쪽 치수는 얼마예요? 64. 그다음에 가운데 오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부터 몇 가지 치수를 76에 나누기 2. 그러면 중앙에 오는 거죠. 이거 그냥 이 덩어리 잡은 거예요, 덩어리. 확인. 해놓고, 두께는 얼마냐면 28밖에 안 되죠? 28.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양쪽에 요거, 그죠? 요거.
간단히 밀어내기 하면 되겠죠? 뒷면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제 하나 잡고, 사각형이지 뭐. 사각형. 이렇게. 그래서, 어디 보자. 전체가 양쪽에 한 번에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높이 똑같이 땅하고 걸리는 곳이 있죠.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 높이는 25. 그래서 25. 위치는 얘가 왜 오지? 위치. 얘는 얘랑 위치. 높이는 25. 아, 이게 는이 되어 있구나. 이 는이 있어. 같다고. 아직은 잘 모르는데. 자, 다시 뒷면에다가 혼자 하지 뭐. 방향이 안 맞으면 이걸 수직으로 보겠다. 자, 이쪽 잡고 한쪽하고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요. 자, 그래서 높이는 얼마냐면 25. 자, 여기가 얼마냐면 그 계산을 해봐도 되죠. 전체 120인데 76을 빼면 그걸로 나누기 2니까 22네. 여기가 22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께는 이쪽으로 꽂고 얼마냐면 얼마예요? 두께가 10이네. 10. 그 다음에 바닥이 모서리가 5죠. 5. 이거 5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밀어내기 못따기를 대칭 복사해서 요 면으로 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으로. 그 다음에 옆에면 봤을 때 따내는 거를 해볼까요? 그러면 밀어내기 놓으면 이렇게 보고. 자, 여기는 C로 따지죠. 밑에 바닥을.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경사가 있으니까 경사를 따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각도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형상이 돼 있는데 이 각도가 있어요. 27도.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값이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가 44라고 되어 있죠. 요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질 제거고 양쪽으로 하고, 그죠? 길이는 뭐 이만큼 다 이렇게 따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땄군요. 안쪽에 딴 걸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따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쪽에 맨 밑에 C10도 처리해보고 갈까요? 이렇게 따고. 다시 중앙평면 잡아서. 자, 겉을 참조하니까 겉에 참조 잡고. 원이 하나 있군요. 이만큼. 여기서 원이 하나 있는데 얘가 반지름은 18이고 중심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는 40이다.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땄겠죠. 이렇게. 자, 이만큼, 이만큼.
나머지 여기 투영 이렇게 됐겠네. 요건 이제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 요거지. 그다음에 여기 필요 없고 여기가 이제 빨갛다는 건 거기에 무슨 이상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겹쳐져 있군요. 얘를 여기 일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치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붙이는 거 아니고 재질 제거. 양쪽으로 얼만큼 할 거냐, 이렇게 내려보면 얼마나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냐면 66이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되겠네요. 바닥에 구멍 2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똑같은 위치에 대칭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 해도 되고 2개 한 번에 그려도 되고 14 위치에 홀은 14군요. 파이가 2번 클릭 14파이 반격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28이니까 얘도 14 이렇게 됐네. 그래서 하나를 재질 제거, 반대, 전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 한 거를 대칭 목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따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려서 따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치수가 주어진 형상에서 따는 게 제일 좋겠죠. 어디서 그리냐면 여기서 그린다 이거. 도면에 표시한 대로 해주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이니까 중간 중심 사각형 이렇게 해서 치수만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전체는 4mm, 얘는 20mm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따내면 되겠죠. 재질 제거, 반대, 전체. 그러면 이제 원을 지나가죠. 이렇게 여기도 원 지나가죠. 다 한 것 같아요. 자, 다 했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증해보자 그랬어요. 프론트면 이 도면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 게 없나. 그 다음에 은선 있을 때 보는 걸 은선 처리해서 볼 수 있죠. 여기 선 보이죠 지금? 은선 처리됐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 라이트 뷰 이렇게 보이죠? 얘는 이제 단면이니까 그런데 단면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우측면도 볼게요.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바탕이겠네요. 프론트. 바탕. 거꾸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검도까지 잘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해보면 모델링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죠? 이제 도면을 잘 이해하고 모델링을 천천히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 검도까지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저기 이제 2번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비바 문제 중에 비바 문제는 자, 요거 보면 자,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단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봤던 문제 중에는 프론트, 그러니까 정면도에서 형체가 다 보이는, 그래서 스케치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동그라미, 뒤에 동그라미, 날개 붙이고 이거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순서대로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뒤에 번호는 그냥 줄게요. 자, 그래서 보면 얘도 형사를 보면 이렇게 보면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보면 사실 우측면도가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보면 그 형상은 탑 평면에서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얘를 한 번에 그려가지고는 도면을 한 번에 완성하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 거 높이 다르고 그 다음에 왼쪽 말발굽처럼 생긴 거 다르고 두 개를 이어주는 평면이 있고 거기에 리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스케치해서는 형상을 만들기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쪽 거 만들고 왼쪽 거 만들고 이어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기 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릴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사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아야 되고. 자, 오른쪽 거 해볼게요. 자, 왼쪽에 말발굽과 오른쪽에 말발굽, 원형이 있는데, 왼쪽 걸 먼저 그려도 똑같고, 오른쪽 걸 먼저 그려도 똑같아요. 다른 건 아니니까. 어느 걸 먼저 자기가 기준하겠느냐라는 뜻인데, 일단 제일 높은 거부터 해볼게요. 오른쪽 거. 그래서 원을 크게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30이네요. 그죠? 치수에서 한 번 선택하면 반지름이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딱 잡히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부터 딱 잡히는 곳까지. 그럼 이제 안에 거는 필요 없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치수가 있죠. 그래서 중앙에서 여기 끝까지의 치수는 35다. 여기 라운드는 스케치해서 주는 것보다 모델링해서 라운드 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나는 수정할 수도 있고 편해서.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두께 주면 되죠. 두께 얼마예요? 55네요. 55. 자, 왼쪽 거 했어요. 왼쪽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 거 했어요. 왼쪽 거 하면 되죠? 밀어내기. 다시 탄면에 할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했으니까,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중앙평면에 원을 그리는데, 얘는 R이 35죠. 35. 요거 35. 그러면 반지름이니까 한 번 선택. 35. 안에 거 R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죠? 근데 이 높이가 써 있어요. 전체 길이가. 이게 40이니까 이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얘 반지름은 20이죠. 자, 전체에 115인데 여기 35예요. 그러면 센터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다 잡아도 상관없겠죠? 15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자, 근데 왼쪽 현상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말발굽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 편하게 여기 4분점 오토캐드에서 배웠죠? 4분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선 이렇게 나간 거죠. 대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없고 요거 지워진 거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근데 말발굽 됐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는 맞았고 그죠? 여기 중심도 맞았고 여기 길이만 해주면 되는데 전체는 135래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가 135다 이런 뜻이죠.
치수에 있는 치수 그대로 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치수를 수정할 때 도면에서 부여한 치수를 그대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해주는 게 편의상으로 좋다. 다음에 밀어내기 높이는 25. 자, 두 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어져야 되죠. 이어지는 건 이렇게 이면을 이었죠. 마찬가지로 한면에 다시 스케치하는데 이 면 다 갖고 나와야지,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어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참조를 잡죠, 이쪽 면들을. 원, 그다음에 여기서 탄젠트를 잡아서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일단 띄워서 잡아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탄젠트를 확실하게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그다음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나와 있죠. 전체가 40이니까 여기가 20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튀어나가는 거는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탄젠트 나왔죠? 얘는 상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대칭 복사 반대편. 여기에 이제 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투영으로 가져오면 편해요. 바로 들어와요. 대신에 투영으로 가져오면 전체 이렇게 라운드 끝에 있는 모서리를 따오기 때문에 요건 이제 지워야 돼요.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여기도 이제 지나가 있죠?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지워줘야 돼요. 투영은 다른 객체의 모서리를 내 평면에다가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할 때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두께 얼마다? 라고 여기 10이죠? 자, 그 다음 두 개를 이어주는 곳에 리브가 붙어 있어요. 이런 리브는 뭐였어요? 우리 두 가지가 있죠? 궤적 리브, 프로파일 리브. 궤적은 지나가는 곳을 경로를 주는 거고, 프로파일 리브는 면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옆에 면적이죠, 이만큼. 프로파일 리브. 프론트면에다 하겠다. 요 그림하고 똑같죠? 요 선만 하나 있으면 되겠죠? 참조, 이쪽 면, 위에 면, 경계 잡고, 선인데, 여기를 중앙 찍으면 안 되고, 그죠? 위에서부터 여기 얼마까지. 거기가, 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고, 그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 리브 하면 방향은 반대. 두께는 얼마예요? 얼마? 두께 얼마죠? 두께? 자, 두께가 얼마인지 봅시다. 10이네. 그래서 10mm만큼 이렇게. 자, 그럼 완성이 된 거죠? 자, 겉에 모양 중에 여기 라운드, 여기 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도 라운드인데 안쪽에는 C2, 그죠? 루따기 2라고 되어 있죠. 라운드 5, 여기에는 5 라운드. 루따기 C는 2, 안쪽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가운데 이제 홀인데, 홀이 이렇게, 머리 파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카운트 보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멍을 팔 때, 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볼트 같은 거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체결을 해요. 조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머리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죠. 만약에 여기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장치다 그러면 머리가 걸리죠. 그래서 이걸 머리를 파요. 머리 파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파서 여기를 이렇게 파는 거죠. 같이 홀 할 때 내가 설명을 잠깐 했죠. 그러면 볼트 머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 위에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카운트 보아. CP 이렇게 쓰기도 해요. 카운트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에 파는 것 중에 또 이제 뭐냐, 머리팍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 자리팍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볼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끼울 거예요. 끼울 거야. 자, 근데 이 평면에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얘를 여기다 넣기가 힘들어요. 그냥 넣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를 잘 찾아 들어오라고 살짝 파줘요. 이만큼 자리팍이. 이렇게. 볼트 머리팍이라 그래요. 아주 얇게. 한 0.2, 0.3 정도밖에 안 파요. 살짝 파주는 거야. 좀 크게. 그럼 얘를 갖고 조립할 때 여기다 터덕 하고 찾기가, 이거 조립해보면 바로 알아요. 쉬워요. 이걸 우리가 카운트, 아까 거 넓게 파는 건 카운트 보아. 요거는 머리파기. 요거를 이렇게 경사로 파면 접시 머리파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홀에 가면 똑같은 형태로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다 축을 하나 찍고, 축 하나 나왔죠? A-1. 여기다 구멍 파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팔 거냐? 윗면부터 이렇게 찍으면 구멍 파기 되죠? 보면 지금은 그냥 구멍 파기인데, 파기하고, 형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파서 카운트 보아. 여기 있죠? 카운트 보아. 이거는 카운트 싱크 추가. 카운트 보아를 이렇게 체크해주면, 자, 이렇게 위에 아까 얘기했던 머리파기가 당장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가 얼마냐면 얘가 40, 25, 높이는 10 이렇게 되죠. 여기는 한 번에 안 파지니까 일단 하나 파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도 하나 파줘야 되죠. 밑에 구멍 하나 파면 여기 그냥 이렇게 파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40 파기. 지름이 40. 두 번 클릭하면 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료파기, 피니시. 요거. 그러면 양쪽 카운트 보아 다 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항상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를 먼저 구상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본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하면 잘 안 돼요. 순서를 잘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자, 이 도면 해볼게요. 포크레인처럼 생겼어요. 자, 이건 포크레인인데 이거 그린 사람들 보니까 이쪽 R이 좀 애매해요. 그죠? R 그리는 걸 조금 힘들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6번이라고 합시다. 자, 이 그림은 그 단면이 막 여러 개 있지 않죠. 그죠? 형상이 간단해요. 그래서 정면도에 보이는 형상이 거의 다예요. 얘를 완성하면 뭐 구멍 뚫고 여기 단차진 거 정도 해결하고 이렇게 깎아내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형상이. 단지 좀 특이한 현상이 몇 개 있는데 보면 이렇게 네모난데 X표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평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평면. 저 면은 평면이다. 평면. 자, 여기죠. 여기. 요게 일자로 딱 깎여 있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은 평면이다. 양쪽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R 표시 이렇게 꺾인 건, 그죠? 곡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앙에 이제 여기 파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단차진 거, 요거 단차진 거, 요거 형상, 요것만 잘 파내면 돼요. 나머지는 정면도에서 잘 그리기만 하면 문제 없겠죠? 근데 이제 저거가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냥 막바로 스케치, 프론트. 자, 지금은 제가 밀어내기 안 들어오고 바로 그냥 스케치로 들어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치가 이렇게 생겼죠? 요거 그려야 되지 뭐. 그죠?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겠죠? 원 이렇게 그릴 건데, 큰 원이 얼마예요? 13이에요. 반지름이. 그래서 한번 찍고 나면 반지름이다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그려야 되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에 뭐 있는데 얘도 반지름이 13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땅 하고 같은 거 나오죠? 얘가 각도가 있죠. 각도를 잡으려면 선이 없으니까 선을 하나 잡아야 되죠. 그럴 땐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각도를 주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는 또 13, 15도군요. 15도. 그 다음 이 선은 길이가 40.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얘가 기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을 이었으니까 라인 탄젠트 와 탄젠트 해주는 거 이렇게 됐죠. 그럼 요 선은 지금 솔직히 필요 없는 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성선을 썼으면 되는 거죠 원래. 근데 그냥 그렸죠. 치수 주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구성선 표시가 나와요. 구성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선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거 봅시다. 여기 특이한데, 자, 이게 위에는 아크예요. 근데 아크 끝나는 점의 높이가 26이고, 중심부터는 57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그냥 아크를 막바로 그려서 하기에는 조금 에러 상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려서, 이렇게 물론 하면 되는데,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치수를, 이건 지금 센터죠? 여기죠? 얘는 밑에인데. 그래서, 그냥 그려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얼마냐면, 26이고,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왔네? 얘는 여기하고 탄젠트로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R이 얼마냐면, 짠, 60.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빠졌죠?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57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능숙하게 되면 되는데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크를 그렸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게 이제 치수를 주려니 이 치수하고 주면서 어그러질 수 있어요. 아까 튕겨나가는 것처럼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에 점을 쓰는 방법이에요. 점을 하나 찍어요. 이 점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요 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 점. 그러면 이제 치수를 줍니다. 자, 센터에서 여기까지 얼마냐? 자, 전체가 26이니까 중심이니까 얼마예요? 13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가로 치수는 얼마예요? 57이죠. 그럼 얘가 이제 굳었어요. 위치가 여기가 딱 이제 정해졌다 이거. 그죠? 그러면 이제 아크를 그리기가 좀 쉽죠. 얘하고 아크를 그리기 쉽죠. 이렇게. 자, 대충 그려놓고 얘를 반지름 값을 60을 주면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얘하고 탄젠트 이렇게. 60 이렇게. 그럼 이제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맞추고 이렇게
왜 안 그려졌니?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필요 없는 거 좀 지워볼까요? 여기 필요 없고, 여기 필요 없고. 이런 거 잘 지워야 되죠? 어떻게 알아요? 자, 빨간 점 나오면 이상이 있는 거죠. 빨간 점. 자, 닫혀있지 않은 곳에서 빨간 점이 나오죠? 지워주라는 얘기죠. 일단 지워줘. 가까이 가서 지워줘. 이렇게. 여기도 지워줘. 그럼 되죠? 이렇게. 자, 요 안에 것도 뭐 한 번에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원, 중심에 원 하나 그리고 요 원은 12죠. 지름이 간격이 10이니까 당연히 지름도 10이겠죠. 두 번 클릭하면 지름값, 그 다음에 끝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22. 지금 도면하고 맞추고 있어요. 그죠? 도면의 치수를 거의 맞춰줘라 그랬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우기 이렇게. 자, 됐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이렇게 하면 13 나오죠. 그죠? 자, 다 맞지요? 아, 여기도 홀 해주면 되겠네. 안에 거가 얼마냐? 13파이네, 이거. 그리고 지름이 13파이. 컨트롤 T. 자, 두께는 얼마냐면 28파이죠? 28파이. 자, 확인. 왜 안 나와요? 스케치를 했죠? 밀어내기 한 게 아니라 스케치. 그럼 밀어내기 누르면 어느 스케치 써야 돼? 이 스케치 쓰면 돼요. 스케치를 먼저 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8 나와요. 자, 하면 어떻게 됐냐? 스케치를 먼저 시작했는데 밀어내기 나중에 하면 그 스케치가 여기로 들어와요. 결과는 같아요. 자, 다만 스케치가 두 개 보이죠? 눈에. 이렇게 잘 안하고 그래서 밀어내기다 한 다음에 스케치하면 안에 있는 스케치가 바로 보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쓰는 경우는 서페이스 쪽이나 이럴 때 먼저 써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솔리드에서 지금 배운 것들은 다 먼저 들어가서 형상을 그려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령 안에 들어가서 양쪽이 틀린 건 아니다. 같다. 대신에 관리할 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스케치를 먼저 하는 명령도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차 증명해야 되죠. 요만큼 깎아내는 거. 자, 한쪽 깎고 한쪽은 뭐 대칭 복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여기에서 반지름이 19군요. 한번 찍고 맞춰주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도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인데 중심에서 10이에요. 그죠? 구성선 하나 만들고 구성선 하나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구성선 빼고 그냥 선을 하나 긋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네. 그럼 어딜 따내요? 요거를 따내야 되는 거죠. 만큼. 그죠? 뭐 이걸 꼭 안 하더라도 이만큼 더 따면 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딱 따져야지. 요 알선이 필요한 거죠. 투영 가서 여기 알을 따와야죠. 안 그러면 또 못 그리죠. 그래서 가져와서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요렇게 딸 거니까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렇게 얘도 필요 없나? 이렇게 따면 되죠. 이쪽에도 투영된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따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반대편 자 28에서 14 남으니까 14 남고 양쪽이니까 7 이렇게 방향은 반대 마지막 밀어내기 대칭 복사 프론트 그 다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따진 거죠. 위로 가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여기다 해도 돼요.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평면을 위로 가져와서 위에서 보는 거니까 바닥을 바라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짜잔 돌아오네.
다시 평면 잘 만들어 놓고 방향을 뒤집었죠? 밀어내기. 얘 방향을 안 물어봐. 물어봐야지. 그죠? 밀어내기, 배치, 정의. 자, 얘 할 거고 방향은 반대. 이렇게. 자, 그래서 스케치. 도면들을 보이는 데를 바꿔서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자. 이거 중심삼각형이면 되겠죠? 그래야 양쪽 위아래 똑같을 테니까. 중심삼각형 이만큼. 자, 길이는 14. 자,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얼마냐? 38. 도면하고 맞추는 거예요. 거의. 그래야 편하다 그랬어요. 해놓고 어떻게 재질 제거 반대 방향 조합 끝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맞는지 봅시다. 이제 확인해 보자 이거죠. 항상 검도하라고 그랬어요. 검도. CAT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끝나면 검도해라. 근데 안 하면 꼭 실수해서 떨어져요. 그죠? 자, 프론트면 여기 직각 보이죠? 정확하게. 아, 여기 구멍 안 뚫었네. 그죠?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 뭐 하나 빠졌네. 뚫어 가야지. 이렇게. 자, 여기는 18파이네. 가서 두 번 클릭해야 지금이다. 그랬죠? 이렇게. 확인. 전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프론트면 같은지 보라 이거지. 일단 형상이 내가 빼먹은 게 없나. 응? 자, 왼쪽 오른쪽. 그래? 그 다음 위에서 보는 거 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 오른쪽. 자, 똑같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선을 보려면 은선 처리 한번 보이죠? 근데 은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처리가 보여서 이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아니면 아예 와이프럼 보이면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서 판단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릴 때 어느 걸 먼저 그릴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초로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면에 있는 대로 정면도 평면도를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건지 나눠서 그릴 수 있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려야 된다. 그래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누구는 어렵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 어렵게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D 모델링은 결과를 가지고 물론 얘기도 하지만 과정이 얼마큼 잘 깔끔하고 잘 되어 있고 나중에 수정이 용이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험 볼 때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과정을 꼭 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시고 이거 여기 있는 네 문제에 각 반에 준 이 문제들 있죠? 이것만 뭐 하나에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정도 그려내면 다른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이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중간고사에 준 문제만 여러분이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만 있으면 다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좀 더 높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2학기 되면 서페이스 막 나갈 건데 서페이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짚고 가야 되겠다. 열심히 좀 하셔서 기말고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